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64쪽 분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4쪽. 분수의 종류. 분수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진분수, 두 번째, 가분수, 세 번째, 대분수, 네 번째, 단위분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진분수는 분모가 큰 분수입니다.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고, 그래서 분모가 큰 분수를 진분수라고 한다. 그래서 3분의 2와 같이 여기는 분자가 작은 분수다 그랬죠? 분자가 작다는 것은 분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큰 분수, 분자가 작은 분수, 이것을 진분수라고 하고, 여기서 3분의 2는 3이 크죠, 2보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까지는 진분수죠. 5분의 5는 분자 분모가 같죠. 그래서 이것은 진분수가 아니죠. 그래서 5분의 1에서 5분의 4까지가 진분수입니다. 두 번째, 가분수. 가분수는 진분수와 반대로 분자가 큰 분수입니다.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아요. 여기는 분자가 크다. 그리고 또 분자가 크기도 하고 분자 분모 같은 수도 가분수에 들어갑니다. 분자와 분모가 같다. 그래서 분자가 크거나 분자와 분모가 같은 분수는 가분수죠. 그럼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에요. 3이 크죠? 그리고 여기는 분자와 분모가 같아요. 그래서 분자가 크거나 같을 때 가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가 크거나 같은 분수를 가분수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모가 2라면 같은 수부터 가분수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분자가 큰 수,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이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분수죠. 대분수는 앞에 자연수가 있고 뒤에는 반드시 진분수라야 합니다. 그럼 분모가 커야 되겠죠? 분모 크고 분자 작고 앞에는 자연수가 오고 그리고 뒤에는 분모가 큰 진분수가 오죠. 이것을 대분수라고 하는데요. 2는 자연수, 3분의 2, 3이 크죠. 그래서 2와 3분의 2와 같이 앞에는 자연수, 뒤에는 진분수가 합쳐진 분수이다. 그 다음 단위분수는 분수의 기준이 되는 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자가 1인 모든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과 같이 분자가 1이고 분모는 1보다는 어때야 돼요? 큰 분수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 보기의 분수를 종류에 맞게 찾아 써봅시다. 보기에는 3분의 2, 5분의 6, 1과 4분의 3, 4분의 4, 5분의 2, 2와 2분의 1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수가 진분수인지 가분수인지 대분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진분수는 뭐라고 했죠? 분모가 큰 분수라고 했어요. 분모가 크다. 그 다음에 가분수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도 되고 또 하나 더 있죠. 분자와 분모가 같은 분수예요. 이런 분수를 가분수. 대분수는 앞에 자연수가 오고 뒤에는 반드시 분모가 큰 진분수가 와야 되죠.
이것을 대분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3분의 2. 3분의 2는 분모가 크기 때문에 진분수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 5분의 6. 5분의 6은 분자가 크네요. 그러면 가분수이고, 세 번째 1과 분모가 큰 진분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대분수. 그 다음 4분의 4. 분자 분모 같은 것은 가분수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 5분의 2. 분모가 큽니다. 그러면 진분수. 그 다음 자연수와 분모가 큰 진분수. 대분수죠. 2와 2분의 1. 이렇게 해서 한번 분류를 해 보았고요. 네, 밑에 보면 대분수 읽는 방법이죠. 2와 3분의 2는 2와 3분의 2. 이걸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2와 3분의 2. 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쪽.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1.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기 나무 막대가 5개가 있죠. 나무 막대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전체를 다 색칠이 돼 있어요. 전체가.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하나로 본 거죠. 하나 본 것 중에 하나 전체를 다 색칠을 해놔서 1분의 1이죠. 그래서 네, 1분의 1입니다. 1분의 1은 분자 분모 같은 수는 그냥 1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막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 2개로 나눴어요. 그럼 전체를 2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 색칠이 돼 있죠. 하나.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2분의 1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나무 토막 똑같은 거 하나를 이번에는 하나, 둘, 세 등분했어요. 3개 중에 하나만 색칠이 돼 있죠. 3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를 3분의 1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전체를 4개로 나눴어요.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색칠돼 있다. 그래서 요까지를 4분의 1이라 하고, 이번에는 전체가 5개로 나눠져 있죠. 5개 중에 하나이므로 5분의 1이 되겠네요. 요 색칠한 부분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크기가 가장 작은 분수는 어느 것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색칠한 부분이 어디가 가장 작나요? 제일 밑에 있는 5분의 1이 가장 작죠. 그러면 답은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이 있고 5분의 1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우리 그림으로 봐서는 2분의 1이 크죠. 그러면 분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분자가 똑같을 때 분자는 우리 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자가 1이므로 빵이 똑같은 빵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앞에 2분의 1은 두 사람이 나눠 먹는 거고 뒤에는 5사람이 나눠 먹어야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 2등분하면 되겠죠? 2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2개 중에 하나를 먹기 때문에 2분의 1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빵을 5개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 좀 크기가 안 맞나요? 크기가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얼추 비슷해졌어요. 그럼 이 중에 한 조각을 내가 먹는다. 그래서 요 한 조각은 5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더 큰가요? 어느 팀으로 가야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빵이 하나씩 있을 때 앞에는 두 사람이 있고
분자는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는 두 사람이 나눠 먹고 여기는 다섯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저건 쪽에 가야 내가 많이 먹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더 큰 수입니다. 2분의 1, 5분의 1이 있을 때는 2분의 1이 더 큰 수죠. 이것은 분자는 똑같고 분모가 작은 쪽이 작죠? 분모가 작은 쪽이 오히려 더 큰 수다. 내 몫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분수는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 2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분자의 수가 같을 때 분자가 같다고 했어요. 그럼 분자가 1, 1이 똑같다. 같을 때 분모의 수가 어떨수록 클수록 그러면 분모가 여기는 2가 있고 여기는 5가 있어요. 그럼 클수록이면 이쪽이죠. 이쪽은 분수의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분모는 작은 쪽이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5분의 1은 어떤가요? 분모의 수가 클수록 분수의 크기는 오히려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2번의 답은 작아진다입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기는 단위 분수가 나와 있죠. 분자는 다 1이에요. 다 빵이 하나씩 있어요. 네, 여기는 두 사람이 나눠 먹을 거고 여기는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빵 하나를 나누어 먹어야 하죠. 그러면 1번 가장 큰 수는 어느 것인가? 내가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빵은 똑같아요, 지금. 사람이 많아야 내 몫이 클까요? 사람이 적어야 내 몫이 크겠죠. 그래서 분자가 똑같을 때는 분모가 작은 쪽이 제일 큰 수입니다.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수는 분모가 가장 작은 2분의 1이 실제로는 가장 큰 수가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어느 것입니까? 그럼 반대로 분모가 커야 많아야 내 몫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5분의 1이 가장 작은 수이다. 그래서 분수를 보고 큰 수, 작은 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